네, 해석학2 9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7.6절에 나와 있는 이 르벡의 크리테리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좀 몇 가지 얘기들을 증명 없이 했었는데 좀 증명을 몇 가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토마의 함수라고 부르는 이 함수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은 이 토마의 함수라는 거는 또 무리수에서 연속이고 유리수에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토마의 함수를 tx라고 부르면은 tx는 불연속점인 점들의 집합을 생각을 하면은 불연속점의 집합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 집합에서 불연속인데 인테그러블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랑 필요 충분인 동치인 명제가 뭔지 좀 궁금한데, 그리고 그게 르벡 크리테리언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t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이제 아까 소개한 그 tx가 정말로 목표는 첫 번째로는 이 토마의 함수 tx가 유리수에서 연속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0과 1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유리수에서 연속인 걸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에서 연속인 걸 보여야 되니까 한 점 x0를 가지고 올 건데, 얘는 유리수인데 0과 1 사이에 있는 이 정격 안에 있는 유리수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럼 얘는 유리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하분수 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fx0는 q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x0를 하나 고정하고, x0를 고정했다라는 얘기는 뭐 pq가 다 뭐 어떤 고정된 숫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왔고, 그러면은 이제 알파라고 하는 어떤 무리수를 가지고 올 건데, 0과 1 사이에 있는 무리수, 뭐 아니면 얘를 q의 여집합이라고 뭐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알파를 무리수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할 건데, 어떤 수열이라면 x0에다가 n분의 알파를 더한 요 수열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수열은 무리수입니다. xn은 무리수예요. 왜냐면 만약에 얘가 xn이 유리수라면, 그러면은 xn 빼기 x0도 유리수고, 여기다가 n을 곱한 것도 유리수인데 얘가 알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xn이랑 우리가 어떤 수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전부 다 무리수인 무리수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요 수열이 무슨 성질을 만족을 하냐면, 요 수열에 대해서 xn 빼기 x0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n분의 알파인데, 동시에 뭐도 만족을 하냐면 fxn 빼기 fx0를 생각을 하면은 무리수일 때는 0이니까 얘는 0이고, fx0분의 1은 저 위에서 쓴 것처럼 q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q분의 1입니다. 근데 만약에 네, 유리수에서 불연속인 거를 보여야죠. 만약에 유리수에서 연속이었으면은 x0로 수렴하는 임의의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전부 다 fxn과 fx0의 차이가 0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고정된 값이니까 뭐 작아지는 숫자가 아니죠. 어떤 고정된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0에서 연속이 안 됩니다. x0에서 불연속입니다. x0에서 불연속인 거를 보일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tx가 어떤 무리수에서는 연속이 된다 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수에서 연속인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우선은 어떤 엡실론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어떤 자연수 n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자연수 n이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라지 n 이 자연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n은 요 엡실론분의 1이라는 이건데 이게 바로 예전에 아마 해석학 1에서 얘기했었던 아르키메디안 성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성질에 의해서 이런 라지 n을 항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지 n이 이제 언제 쓰이는지는 이제 증명을 하다 보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왜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할 건데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할 거냐면 어떤 n분의 m꼴로 나타내는 유리수. 근데 뭐 0과 1 사이에 있는 것만 왜냐면 우리가 정의역을 0과 1 사이에서만 생각을 하기로 했으니까 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들을 생각을 할 건데 어떤 유리수를 생각을 할 거냐면 분모가 전부 다 n보다 작은 이런 유리수인데 분모가 n보다 작으면서 뭐 0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유리수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n이 10이다. 그럼 a라는 집합에는 이제 1인 거 1, 뭐 2분의 1, 2분의 2, 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해서 10분의 1, 뭐 10분의 10까지 뭐 지금 1이라는 게 좀 중복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런 A라는 집합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냐면 얘는 뭐 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디스크리트 할 거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A라는 집합은 유한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고정된 요 라지 n에 대해서 분모가 n보다 작은 애를 찾았으니까 당연히 A라는 집합은 유한하겠죠, 그렇죠? 유한계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를 뭐 대충 0과 1 사이에서 뭐 또 유한계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수직선상에 나타내봤고 그랬을 때 어떤 무리수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x0는 어떤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무리수를 하나 가지고 와요. 얘도 어딘가에 뭐 찍히겠죠, 알파가.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A라는 점에 있는 모든 점들을 가지고 왔을 때 x0와 요 x 사이의 거리를 잴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우선은 0이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x0는 무리수고 A라는 집합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유리수니까 얘가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서 델타 이 값을 델타라고 하면은 얘는 0보다 커요. 그리고 이런 델타를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A가 유한해서 그래요. 유한하니까 이 값들은 어차피 유한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미니멈 제일 작은 거 하나 고르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걔는 0이 아니고 항상 0보다 커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주장은 x와 여기 x가 똑같이 돼 있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뭐 y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어떤 x를 가지고 와도 얘와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요거를 보이려고 해요. 이게 정확하게 x0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x0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인데 요 명제를 한번 보여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 굳이 한번 x0 마이너스 델타, x0 플러스 델타를 정해요. 그럼 이제 요 델타가 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 델타가 어떤 델타였냐면 지금 뭐 요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x0가 여기에 찍혀 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제일 작은 것들을 델타라고 잡았으니까 요 부분을 잠깐 확대를 해보면 여기 A라는 점 두 개 있고 여기에 뭐 x0가 찍혀 있어요. 그랬을 때 델타는 그러면 이제 요 거리가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포함되지 않게끔 델타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 우리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x가 무리수인 거. 요 구간 안에 있는데 요 구간 안에는 당연히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죠. 그래서 유리수일 때 x가 유리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x가 무리수였으면
fx 제로가 그냥 0이죠, 그렇죠? 그냥 무리수일 때는 fx가 아니라 tx죠. tx가 항상 0이죠, 그렇죠? 그래서 tx가 항상 0이니까 뭐 이러면은 뭐 엡실론보다 항상 작은 거 뭐 괜찮죠. 그 다음에 x가 유리수인 경우는 뭐가 되냐면, 그럼 x가 유리수니까 x를 뭐 적당히 q분의 p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인데 분모가 n 이하인 거는 없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는 인데 여기 x-x0 델타 여기에는 분모가 n 이하인 유리수가 없어요.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 토마의 함수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텐데, 이제 거기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라지 n을 우리가 어쨌든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뭐 n분의 2 라지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은 걸로 골랐고, 요건 아직 안 쓰였고, 근데 요 라지 n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생각을 했냐면 요 a라는 집합을 생각을 했는데, 요 a라는 집합은 뭐냐면 분모가 전부 다 n보다 작은 뭐 유리수들을 다 모아놨어요. 수를 전부 다 뭐 물론 0과 1 사이에서. 그래서 분모가 n보다 작은 또 유리수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집합 A인데, 요 x-x 제로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은 여기가 정확히 우리가 찾는 요 영역이죠. x 빼기 x 제로가 델타보다 작은 거. 여기에는 a의 원소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a라는 점들을 다 찍어놓고 x0 하나 골라놓고 거리들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잡아놓고 이제 그거보다 작은 애들을 모아놓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그림으로 봐도 a의 원소가 절대 없죠, 그쵸? a의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는 a의 원소가 뭐였냐면 분모가 n보다 작은 유리수들을 전부 다 모았는데, 여기 a의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는 분모가 n 이하인 유리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가 뭐냐면 유리수를 하나 찾으면은 그 유리수의 분모 x의 분모 q가 항상 n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왜냐 a라는 집합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러면은 뭐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러면은 아까 fx가 뭐였냐면 tx가 q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x가 q분의 p니까. 근데 q분의 1은 q가 n보다 크니까 n분의 1보다 작죠. 근데 이제 여기서 쓰이죠. n분의 1이 어떤 거를 만족을 하냐면 어떤 주어진 엡실론보다 항상 작게끔 골라놨어요. 그래서 얘가 x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의 함수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유리수에서 불연속이고 무리수에서는 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점 집합이 정확하게 q가 되는 유리수가 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 tx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x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일 텐데, 그 다음에 목표는 tx가 인테그러블 하다 0과 1 사이에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뭐 연습 문제 몇 개로 이제 연습 문제 7.6.1을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연습 문제 7.6.1을 한번 따라가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뭐 주어진 구간 0과 1 사이에서 0,1에서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파티션 p 엡실론을 찾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파티션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이 연습 문제 7.1점, 7.6.1을 따라가면은 A번에서는 뭘 하라고 했냐면은 로어 썸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임의의 파티션을 가지고 왔을 때 0이 된대요. 얘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얘는 왜 항상 0이냐면 뭐 임의의 파티션을 가지고 왔고 얘를 뭐 적당히 이렇게 쪼갠 어떤 파티션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임의의 어떤 소구간은 IK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요 소구간을 생각을 하면은 무리수가 덴스하니까 무리수가 뭐 실수해서 덴스하니까 IK에는 무리수가 적어도 한 개 있어요. IK에는 적어도 한 개의 무리수가 있고 걔를 뭐 IK라고 하면은 존재하는데 그럼 이때 여기에서 IK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하면은 0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토마의 함수를 우리가 무리수 값의 무리수에서는 0을 이라는 값을 주는 함수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0이니까 그러면은 뭐 각각의 구간마다 요 0인 점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로어썸이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은 이제 항상 이제 0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어퍼썸이 되겠죠. 그래서 어퍼썸을 좀 자세히 볼 텐데 B번에서는 이거 어떤 D 2분의 엡실론이라는 어떤 집합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tx의 값이 2분의 엡실론보다 이제 큰 집합으로 정해요. 그랬을 때 뭐 d 엡실론분의 2가 얼마나 크냐 뭐 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파이나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값이 2분의 엡실론보다 큰 x를 다 모은 거죠, 그렇죠? 요거를 뭐 좀 풀어서 적어보면은 뭐 함수값이 2분의 엡실론보다 크게끔 하는 x를 다 모아놨어요. 근데 tx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tx가 함수값을 갖는 거는 1 아니면 n분의 1 아니면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엡실론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 1이나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x는 적어도 뭐여야 되냐면 n분의 1이 2분의 엡실론보다 커야 돼요. 뭐 당연히 유리수들만 있을 거고 엡실론은 0보다 크니까 엡실론은 0보다 크고 그러면 이제 이런 x들은 우선은 유리수일 거고 아니면 0이거나 뭐 0 이제 빼고 생각하면 x가 유리수라고 하면은 뭐 n분의 m이라고 나타냈을 때 n분의 1이 2분의 엡실론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얘를 n은 엡실론분의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엡실론분의 2보다 작은 이 자연수들을 다 생각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d 2분의 엡실론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x가 유리수인 애들만 있는데 유리수로 있으니까 n분의 m이라고 기하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얘는 n이 뭐 1 이상이고 당연히 엡실론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엡실론분의 2라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 그거보다 분모가 전부 다 작은 애를 모아놓은 거니까 얘는 얘는 이제 아까 했었던 얘기랑 비슷하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죠. 그래서 d 엡실론분의 2는 항상 유한계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절대값 기호로 많이 나타내니까 얘가 뭐 이렇게 유한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이제 하라는데 이제 어퍼썸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어떤 파티션을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p 엡실론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P 엡실론은 요 D 플러스 2분의 K인데 K는 아직 값을 정하지 않았고 D라는 점이 D 엡실론 분의 2 요점 D 마이너스 2분의 K D가 여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끝점을 넣은 걸로 정의를 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좀 잘 와닿을 수가 있는데 이제 K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K를 어떻게 정할 거냐면 그림을 한번 그리면은 우선은 D 2분의 엡실론이라는 집합이 유한계니까 여기 있는 원소를 뭐 잘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D라는 점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이거 기준으로 2분의 K만큼 양옆으로 뺀 거. 그러니까 D가 있을 때 여기는 D-2분의 K, D 플러스 2분의 K로 정해줄 거예요.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파티션을 얘기할 때는 겹치면 안 되니까 만약에 또 다른 D가 있을 때 얘가 겹치면 안 되니까 이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구간의 길이가 K니까 뭐 넉넉하게 이제 K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안 겹치게끔 P 엡실론에 있는 거를 잘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좀 잘 와닿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D 2분의 엡실론이 어쨌든 유한하니까 만약에 뭐 10분의 1, 뭐 10분의 2, 뭐 10분의 9, 뭐 요런 애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찍히겠죠. 10분의 9.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게 몇 개냐면은 9개의 원소가 있죠. 그래서 9개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지금 10분의 1이랑 10분의 2 사이의 거리가 10분의 1이니까 요 K를 그러면은 뭐로 하겠다라는 얘기냐면 18분의 뭐 엡실론으로 정한다는 얘기니까 요거보다 되게 작게 얘네들이 안 겹치게끔 이렇게 잡은 거죠. 그렇죠? 요거보다 작게. 엡실론도 뭐 1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K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 안 겹치게끔 하려고 우리가 파티션을 잡아야 되니까 파티션에 있는 점이 이제 겹치지 않게 오버랩 되지 않게끔 잡기 위해서 K를 좀 되게 작게 잡았어요. 그래서 뭐 요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런 게 파티션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놨고 이제 요 파티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 파티션에 대해서 이렇게 파티션을 잡으면 파티션 P 엡실론을 컨스트럭트 하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어퍼썸을 계산해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로 요 어퍼썸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어퍼썸을 계산을 할 건데 얘는 이제 각각의 구간에서의 뭐 최대 값을 수프리멈을 MK, 라지 MK 각각의 소구간의 길이를 XK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K는 이제 뭐 적당히 잘 이제 돌아다니는 앤데 뭐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쪼개서 생각을 할 거냐면 K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이제 각각의 이제 소구간을 K-1에서 XK라고 하는 이 소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K 번째 소구간이 요 D 엡실론 분의 2랑 교집합이 있는 거 없는 거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있는 거 없는 걸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우선은 전체를 다 나눈 거죠. 어떤 집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두 개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교집합이 없는 거를 먼저 살펴보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좀 자세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는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말로 쓰면은 IK랑 D 2분의 엡실론이 교집합이 없는 거죠. 교집합이 없는 거고 요 얘기는 뭐 이제 이거를 뭐 다시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얘가 IK는
d 엡실론 분의 2의 여집합에 들어가죠. 근데 d 엡실론 분의 2가 애초에 뭐였냐면 d 엡실론 2분의 엡실론 tx가 2분의 엡실론보다 큰 점들을 다 모은 건데 ik가 여기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얘는 어떤 x들을 다 모은 건데 tx가 여집합이니까 2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거를 모아뒀어요. 그래서 요 ik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함수값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좀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거 ik와 d 엡실론 분의 2가 교집합이 없을 때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냐면, 어떤 부등식을 써줄 수가 있냐면, 최대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함수값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수프리멈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겠죠. 어차피 그리고 뭐 함수값 전부 다 양수고 델타 xk도 양수니까, 그리고 뭐 델타 xk. 근데 얘는 어쨌든 소구간들의 구간의 길이 합인데 뭐 그래봐야 전체 길이가 1이니까 1보다 작겠죠. 전체 길이보다는 항상 작죠. 항상 작다. 그래서 얘는 항상 작으니까 얘는 2분의 엡실론보다 줄어들었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마저 해야 되는 작업은 요 뒤에 있는 것도 엡실론보다 뭐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집합을 잘 살펴보니까 얘는 교집합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ik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뭐 1차원이긴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d 얘가 2분의 엡실론이고, 뭐 여기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값은 뭐 대충 요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소의 개수가 얼마인지 보면 요거에 대해서 ik와 d 엡실론의 원소의 개수. 왜냐면 아까는 공집합이었으니까 원소의 개수 뭐 당연히 뭐 좀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교집합이 있으니까 이 교집합 얘는 당연히 전체 요쪽의 원소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파란색을 이제 d2분의 엡실론이라는 집합 입장에서만 보면 얘는 당연히 전체 이 d의 2분의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에는 k가 많아야 저만큼 d2분의 엡실론 개만큼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부등식을 써줄 거냐면, 두 번째로 이제 k가 ik와 d2분의 엡실론이 교집합이 아닐 때는 mk 곱하기 델타 xk들을 할 건데, 얘는 우선은 구간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델타 xk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k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쨌든 함수값은 1보다 작을 거고, 그렇죠? 왜냐면 n분의 1이나 뭐 1이나 0밖에 없었으니까 함수값은 1보다 작을 건데, k가 ik의 2분의 엡실론이 얘는 1보다 작을 건데, 그래서 얘는 그냥 t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함수값이 작고, 델타 xk는 똑같은 거 그대로 있고, 델타 xk는 2분의 k죠. 왜냐면 우리가 구간의 길이가 전부 다 2분의 k가 되게끔 잡아놨으니까. 근데 이 k개가 그러면은 몇 개나 있냐면, 이게 적어도 아까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d
2분의 엡실론 개만큼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K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 D분의 엡실론분의 엡실론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얘는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퍼썸을 이렇게 찾은 요 파티션에 대해서 어퍼썸이 항상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뭐 리만 인테그러블 한 거고, 따라서 뭐 리만 인테그러블 하고, 그럼 뭐 적분값도 뭐 엡실론보다 작았으니까 그러면은 뭐 0부터 1까지 t를 적분한 것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마의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불연속점이 무한대여도 불연속점이 점이 유리수만큼 있어도 이어도 적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할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불연속점이 카운터블게만큼 있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추측은 그러면은 불연속점이 언카운터블이면 적분이 안 될 것이다. 요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요것도 사실은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요 예제 7.6.2에 나와 있는 7.6.2에 나와 있는 요 칸토르 셋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칸토르 셋에 들어가 있으면은 1이고 칸토르 셋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0입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뭐 기호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인디케이터, 아니면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집합에 들어가 있으면 1, 안 들어가 있으면 0 이렇게 주는 함수를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 명제는 h가 이 C라는 집합의 여집합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에 H는 C라는 집합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래서 H의 불연속점인 점은 C밖에 없다. 근데 C라는 집합은 사실은 언카운터블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개한 매저 제로다라는 거를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H가 인테그러블인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뭐 보일 게 좀 많긴 한데 뭐 각각을 뭐 적당히 좀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C가 언카운터블인 거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해석학 1에서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C가 언카운터블인 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가 언카운터블인 거는 그 칸토르의 그 대각화 논법이라고 부르죠. 논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요 H의 불연속점이 정확하게 칸토르 셋이라는 거를 이제 보이려고 하고, 뭐 매저 제로고 그다음에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증명을 해 보면, 우선은 가장 먼저 뭐 연속 불연속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C라는 집합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점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C는 닫힌 집합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보일 거는 C가 이 H라는 함수가 C에서 불연속이다. 그래서 x0라는 어떤 점을 하나 가지고 오면은 C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어떤 x0를 기준으로 뭐 x0 마이너스 델타, x0 플러스 델타라는 점을 찾으면 그러니까 x0로 수렴하는 어떤 x0가 C니까 뭐 h x0는 1일 거고, 근데 x0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을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C의 여집합에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x0가 C라는 집합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모든 원소가 전부 다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니까 이 x0로 이제 수렴하는 어떤 이 수열을 생각을 할 때 C 바깥에 있는 거에서 다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hxn에서는 전부 다 0이니까 만약에 연속이었으면은 임의의 수열을 잡아도 이제 전부 다 1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예제들 이런 반례가 있으니까 h는 C에서 연속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일 거는 얘는 연속이다. 어디에서 연속이냐면 C 바깥에서는 연속이 된다. 근데 x0가 C 바깥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항상 찾아줄 수가 있냐면 이 C가 사실은 C에 몇 가지 성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얘가 C는 임의의 인터벌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것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C라는 거는 어떤 구간을 포함할 수가 없고 어떤 점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이상한 집합인데, 그래서 x0가 C에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얘를 포함하는 어떤 C 바깥에 어떤 이런 구간을 항상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C라는 거는 C가 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C 바깥에는 구간이 있겠죠. C가 구간을 포함 못하니까 그러니까 C 바깥 C의 여집합이죠. N은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C 바깥에 있으니까 얘는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하면은 함수값이 항상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 됩니다. 구간을 포함하는데 C 바깥에서 항상 이런 구간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요 칸토르 셋 가지고 만든 요 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부르는 요 함수는 정확하게 불연속점이 C가 됩니다. 얘를 다 모아놓은 게 C가 됩니다. 그래서 C는 언카운터블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일 거는 C가 사실은 매저 제로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C가 매저 제로다. 이걸 한번 보여보면은 매저 제로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C를 어떤 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오픈 인터벌들로 덮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되게 길이가 작은 애들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ON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C의 길이가 0인 거를 아니까 뭐 그 얘기는 C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C의 길이가 줄어든다라기보다는 C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CN으로 나타냈었죠. 0과 1이 있었던 거를 C0, 여기 3분의 1씩 드러낸 거를 C1,
또 각각에서 3분의 1 드러낸 거를 C2로 해서 우리가 요거의 교집합을 칸토르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CN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뭐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n이 뭐로 라지 n보다 크면은 CN의 길이가 뭐 0으로 가겠죠. 그래서 2분의 엡실론이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가 특별히 요 n을 골라요. CN의 구간의 길이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제 요 CN에 대해서 CN도 살펴보면은 되게 작은 소구간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i번째 소구간을 C 뭐 N I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냥 뭐 N이라고 해도 되겠네. N번째에서 CNI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인터벌에 대해서 i번째 뭐 소구간을 하고 요 각각의 n에 대해서 얘를 살짝 덮는 어떤 오픈 인터벌을 생각을 할 건데 이거 근데 아주 살짝 덮는 거 얘와 이 길이의 차이가 요거보다 작게끔 작은 어떤 구간을 잡아요. 요거는 항상 이런 OI를 잡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CN, I라는 것 자체가 얘가 구간이고 뭐 구간이니까 뭐 적당히 뭐 몇 요런 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덮는 얘가 뭐 이렇게 몇 몇이 있을 텐데 요거를 살짝 덮는 그러니까 요게 덮긴 덮는데 넉넉하게 덮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의 차이가 뭐 엄청 작게끔 잡아줘요. 이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마저 할 수 있게 되냐면 i를 1부터 뭐 2의 n제곱까지만 더해도 얘가 이제 뭐 무한대까지 더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개수가 2의 n제곱개만큼 있으니까 좀 끌릴 수가 있으니까 무한대까지 더하면은 사실 뭐 뒤로는 그냥 다 0인 거죠, 그렇죠? 2의 n제곱개만 있으면은 되는데 왜냐면 이게 각각의 구간이 이게 4개 되니까 이제 CN에서는 2의 n제곱개만큼의 소구간이 있겠죠. 소구간에 대해서 얘가 그러면은 1부터 뭐 2n제곱까지 5n의 길이는 넘겨보면은 CN 이거의 길이 더하기 1부터 뭐 2n제곱까지 2n 플러스 1제곱분의 2가 되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거는 항상 얘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죠. 왜냐면 전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뭐 얘네들을 뭐 만들어서 나온 게 CN 전체의 길이니까 왜냐면 소구간들을 다 모으면 CN이 되니까 얘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뒤에 있는 거는 얘가 얘만큼 있는 거니까 2분의 엡실론 더하기 2분의 엡실론이어서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덮는 아주 작은 오픈 인터벌들이 존재하니까 얘는 메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칸토르 셋은 메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C가 언카운터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저 제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원소의 개수가 많이 없구나. 왜냐면 길이가 0인 거랑 좀 대응이 되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언카운터블이면 개수가 엄청 많은 거죠. 왜냐면 얘는 실수랑 대응이 되는 거니까 농도가 그 실수만큼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메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저 제로라는 게 단순히 원소의 개수가 이제 작다, 많다, 원소의 개수가 적고 많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항상 뭐 편하게 기억을 할 때는 괜찮지만 실제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컨트롤셋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H라는 집합이 H라는 이 컨트롤셋에서 정의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실제로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목표는 HX가 인테그러블 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보일 거냐면 사실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이 매저 제로인 거를 덮는데 유한계의 OI가 필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C가 불연속인 점들이 그러니까 매저 제로인데 저 OI들 얘를 덮는 거. 왜냐면 우리가 매저 제로인 거를 정의를 할 때에는 무한계여도 상관없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유한계였으면 유한계로도 매저 제로인 거를 보일 수 있으면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명제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 르벡 크리테리온에서 할 거는 그냥 매저 제로면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일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일 거는 그거보다 조금 약한 거. 왜냐면 그때는 진짜 매저 제로면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일 텐데, 우리가 여기서는 살짝 단서가 필요한 게 약간 약한 게 유한계가 유한계일 때는 이제 증명을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h라는 함수가 바운드니까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할 거니까 그냥 어떤 유괴인 함수를 가지고 와요. 유괴인 함수이고 이 위에 있는 성질을 만족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편의상 수프리멈에서 인피멈 뺀 거, F의 인피멈 뺀 거를 M이라고 정의를 해요. 뭐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소구간에 대해서도 이 결국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걸 보이려면 어떤 파티션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파티션을 잡을 때 어퍼썸과 로어썸의 파티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결국은 적당한 k에 대해서 mk 빼기 mk의 뭐 델타 xk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수프리멈과 인피멈 뺀 게 뭐 자주 등장을 하니까 뭐 적당히 그냥 전체 구간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OI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디스컨티뉴한 점이 인 점들을 다 모은 거를 A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A가 불연속점인 점들이고, 그랬을 때 어떤 OI들을 생각을 하는데 얘가 전부 다 OI로 덮이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매저 제로긴 한데 A라는 집합이 항상 OI에 들어가고, 이 OI의 크기가 항상 엡실론보다 작죠, 그렇죠? 이렇게 유한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한계일 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계일 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무한계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세팅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이 OI가 어쨌든 유한계니까 어떤 뭐 A,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얘가 적당히 이 OI들의 양끝점으로 우리가 파티션을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I를 저는 겹치지 않게, 왜냐면 OI들은 그냥 얘를 덮는 애들이었으니까 뭐 겹쳐도 상관이 없었죠. 근데 겹치지 않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OI들이 살짝 겹쳤어요. 뭐 O1이랑
O2가 이렇게 겹쳤어요. 그러면은 새로 그냥 안 겹치게끔 그냥 O1, O2, O3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오픈 인터벌들로 만드는 거니까 안 겹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 겹쳐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고, 요 OI들로 그럼 이제 OI들이 전부 다 안 겹치고, OI들은 안 겹치고, 뭐 안 겹친다라는 말을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뭐 디스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겹치고, 그럼 OI들이 안 겹치니까 얘네들의 양끝점으로 OI들이 양끝점으로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양끝점을 포함하게끔 어떤 뭐 양끝점으로 만들다기보다 양끝점을 포함하는 어떤 파티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티션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유한해야 되고, 그렇죠? 유한해야 되고 OI들의 양끝점 유한하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를 이 m분의 엡실론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m은 요 수프리멈과 인피멈의 차이에 등장하는 요 m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파티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를 생각을 할 건데, 적당히 뭐 인덱스가 있고 mk 빼기 스몰 mk의 델타 xk를 생각을 할 건데, 이제 문제는 뭐 여기서는 그냥 제가 적당히 적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리만 적분에 대해서 이 르벡 크리테리언을 얘기를 할 거니까 OI 위에서와 OI들 밖에서 이게 두 가지로 첫 번째 OI 위에서, 두 번째는 OI 밖에서,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더 쉬울지를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지금 여기 A, B가 있고 이제 편의상 A라는 이제 디스컨티뉴어스한 불연속인 점들을 전부 다 A로 모아놨는데, 얘가 매저 제로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냥 편의상 점들로 찍어볼게요. 뭐 유한기인지 무한기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뭐 매저 제로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OI들을 얘네들을 적당히 커버하는 어떤 뭐 구간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OI들, 이 바깥에서는 뭔 일이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면, OI들 바깥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인데 OI 바깥에서는 연속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OI들이 어쨌든 A들을 전부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OI 바깥이라는 얘기는 디스컨티뉴어스한 점들이 전혀 없죠. 그래서 OI 바깥에서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인터그룹을 해요. 이제 문제는 OI들에서 문제가 되겠죠. OI 위에서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불연속점인 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불연속점인 점이 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OI 위에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MK 빼기 라지 MK 빼기 스몰 MK는 전부 다 M보다 작죠. 그렇죠? 왜냐면 수프리범 입히면 뺀 게 라지 M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요 OI들 위에서 델타 XK의 길이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길이의 합은 얘네들을 우리가 델타 XK를 OI들의 요 양끝점들을 포함하는 곳에서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OI들의 전체 길이보다 작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뭐 여기 연속이니까 뭐 인테그럴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뭐 파티션들 가지고 어퍼썸 로어썸 차이 계산하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전체에서 엡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 르벡 크리테리언에서 얘기할 거는 그냥 매저 제로면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일 텐데, 여기서는 약간의 약한 거는 OI가 유한계일 때,
그래서 뭐 유한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면 유한계니까 그리고 뭐 겹치지 않아서 뭐 몇 개 딱 정확히 유한계고 그래서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었죠. 왜냐면 OI가 무한계가 되면은 이 파티션을 만들기가 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면 파티션은 유한계의 점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OI가 무한계가 있어 버리면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곳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쨌든 이 사실 뭐 르벡 크리테리온을 그냥 얘기를 해도 되긴 하지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이 디스컨티뉴언스한 점, 이 불연속점인 점이 메저 제로다라는 거랑 이 동치인 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왜 얘가 메저 제로라는 게 왜 필요할까? 그래서 불연속점인 점이 이제 어디까지 있어도 되냐, 얼마나 많아도 되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는 연속일 때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불연속인 점이 없으면 적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불연속점인 점이 한 개 있어도 적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비슷한 방법으로 유한계 있어도 불연속점인 점이 유한계 있어도 적분이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불연속점인 점이 무한계일 때인데 이 토마의 함수가 얘기해 주는 거는 불연속점인 점이 무한계긴 한데 카운터블 계만큼 있어도 적분이 잘 된다. 그러면은 언카운터블이면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카운터블보다 언카운터블이 좀 더 개수가 많죠. 개수가 많다고 하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농도로 따지면 농도가 좀 더 짙죠. 그래서 언카운터블이면은 리만 적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언카운터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언카운터블이어도 리만 적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카운터빌리티로는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또 디리클레 함수가 얘기해 주는 거는 0,1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점들에서 불연속인 거는 실제로 적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카운터블이더라도 어떤 거는 인테그러블하고 어떤 거는 인테그러블 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카운터빌리티로는 적분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메저 제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은 리만 적분 가능한 거랑 불연속점이 메저 제로인 거랑 동치라는 거를 이제 보임으로써 리만 적분에 있는 얘기를 전부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르벡 크리테리온을 좀 마저 얘기를 하고 7장에 있는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